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군구 의회를 가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의회에 나와 있는데요. 제8대 후반기 성남시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기념해서 윤창근 성남시 의장님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의장님을 만나러 떠나보시죠. 성남시 의회 윤창근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가 벌써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남시의회 8대 후반기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성남시의회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지난 1년은 되돌아보면 코로나19 극복과 함께한 1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의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역할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해왔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 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우리 성남의 3천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시민 여러분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지금 1년을 지난 지금 우리 성남시 의회는 이렇게 성남시 그리고 각종 의료진 시민사회와 함께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현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 의회를 표방하고 계신데요.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얼굴 보고 만나던 시절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비대면 시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비대면 시기라 하더라도 시민과의 소통은 게을리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미소방을 만들었고요. 이 미소방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SNS 활동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에게 3분 조례를 소개하는 그런 그 3분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조례를 3분 동안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런 그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청년, 여성, 기타 상인 이런 분들과 함께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시민에게 듣다 코너를 만들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이크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왔는데요. 특히 이 상인과 관련되는 열린 마이크를 만들었고요. 그 열린 마이크는 몇 달 전에 ABN을 통해서 방송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환경 캠페인, 많은 성남시 의원들이 참여해서 환경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방송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밤 9시에 환경 캠페인과 관련된 것이 ABN에 방송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은 청소년과의 방담인데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성남시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과의 소통에는 35명의 모든 시의원들이 동참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성남시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 SNS를 통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남시 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 소통을 이어나가시는 모습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성남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격차가 늘어났고요. 돌봄의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중소상인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SEG 백신이라고 해서 S는 사회, 소셜, 그리고 E는 경제, 에코노미, 그리고 G는 그린입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사회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무너진 자영업자들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망하거나 혹은 가게에서 해고되거나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것은 바로 그 S와 관련되는 소사이어티와 관련되는 백신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요. 이 경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 문제겠죠. 이 일자리 문제를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회에서 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한 100명 정도 고용이 될 것 같은데요. 치과 의사회의 제안을 받아서 치과 의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치과로 다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인데요. 이런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각종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인들의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개발한 착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이 배달 문제나 혹은 중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성남의 그 성남사랑 상품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 세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입니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의회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 변화 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환경 캠페인을 의원 전체가 참여해서 한 것처럼 이 환경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되는 각종 다양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남시 의회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SEG 백신 정책,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계획도 궁금해집니다.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성남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게 검증됐죠. 중앙으로부터 정책이 느리고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정말 이 코로나 위기와 같은 재해 중에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리고 그 역할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많은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에 희망대 공원 랜드마크를 마무리하는 일인데요. 이런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땅에 일공단에 이 공원을 만들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뭐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영국에 방문했을 때 영국의 많은 공원을 보고 이 공원이 왜 굳이 필요하냐, 이곳에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정부 관계자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허파를 떼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이 공원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코로나와 같은 재해 위기를 보면서 또 기후 위기를 보면서 이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일공단 공원화와 희망대 공원의 랜드마크 사업은 제 지역구입니다만은 반드시 잘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사안들이 모두 잘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남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1000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치킨집 사장이 경제의 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뭐 문제없이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개인 방역 그리고 거리 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제는 문을 열어주고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 성남시의회의 윤창근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리해주신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까지 일명 SEG 백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성남시의회.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